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고 돌아온 황금인생 라디오 채널의 골드입니다. 오늘은 사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앞에 은행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아 노후 자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비밀 계좌였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말이야.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무려 30년간 송금된 기록. 받는 사람 이름은 이미숙.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바람 피운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파트 전체가 들릴 만큼 크게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야. 내 아들. 뭐라고요? 이미숙 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 있어.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45년 전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의 불륜.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낙태를 거부했다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년 전부터 양육비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 김준호. 현재 45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이제와 얘기하냐고요? 당신이 알면 당연히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 그땐 우리 애들도 어렸고. 그럼 이미숙이란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죽었어. 그 뒤로는 준호한테 직접 보내고 있었어. 저는 그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자. 3번의 큰 수술도 함께 이겨낸 남자. 그 남자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만나려고? 확인해야죠. 당신이 30년간 돈을 보낸 그 사람이 진짜 당신 아들이 맞는지.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아들이 아니란 걸 증명해서 그동안 보낸 돈을 다 되찾을 생각이었어요. 7억. 30년간 보낸 돈을 계산하니 거의 7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는 김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을 빼닮은 얼굴, 특히 그 특유의 눈매의 콧날은 우리 큰딸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니 고생? 나는 당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통장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게 뭐죠?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건물을 하나 사두셨어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30억 원 상당.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내신 돈으로 저도 키우시고 이 건물도 사두셨더라고요. 이 건물은 20년 전에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왜 이걸 저한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번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말기 간암이에요. 저는 놀랐고 준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다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재산을 제가 죽으면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그래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복 누나들한테도.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들을 불렀어요. 큰딸 은주, 작은딸 은희.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숨겨진 아들, 그리고 30억 원짜리 건물까지. 뭐? 아빠가? 그럼 그 오빠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시한부래 6개월. 큰딸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우리 아빠가 바람 피운 돈으로 저 여자한테 준 거잖아요. 언니 말이 맞아. 그리고 엄마 이혼해. 50년을 속이고 산 남자랑 뭐하러 같이 살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준호씨, 시간 괜찮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비겁했어. 남편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준호씨,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양자 입적 서류예요. 우리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평생 숨어 살게 한 거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럼 누나들은? 처음엔 반대했죠. 하지만 어제 당신을 몰래 보고 왔대요. 병원 창문 밖에서. 그리고는 울면서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준호 많이 아파? 하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가 곁에 있어도 되겠니? 아버지, 그리고 네 누나들도 만나자. 네가 원한다면. 준호는 결국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개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 옆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 장례식장에서 저는 관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늦어서 미안해. 4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큰딸 은주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한 선택이 맞았어요. 준호 진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작은딸 은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 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남편은 관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그만 우세요. 준호가 슬퍼할 거예요.
준호가 남긴 30억짜리 건물.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준호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여보, 당신 잘못이 컸지만 준호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당신 고마워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용서해주는 거요?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기엔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움보다는 남은 시간을 우리 애들이랑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여보. 그리고 준호 때문에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족 사진에는 5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나, 2딸, 그리고 액자 속의 준호.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